가족의 명의를 얘기해 밝히지를 않고 계세요. 이걸 그냥 투명하게 물어보시면 돼요. 집에 가셔가지고 빨리 물어가지고 우리가 했다 안 했다 밝히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 했다 그러면 그냥 반성하시고 그냥 틀고 가시면 되고, 아니다 지금 얘기를 안 하고 민기적거리고 계시잖아요. 한동훈 본인과 아무 상관이 없고 가족들이든 아니든 그 내용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마치 극악한 내용을 한동훈이 했다. 가족들도 어마어마하게 댓글을 달았다. 대통령과 부인에 대해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나쁜 놈이다. 모든 얘기를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가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한동훈 대표 사퇴하라. 정계 은퇴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는요, 이 사안에 대해서 당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계. 당원 게시판을 줄여서 당계라고 부르더군요. 그래서 단계 사태, 단계 논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겁니다, 지금요. 오늘요, 이게 그동안 상당 기간 진행돼 왔는데 오늘 아주 도드라지게 이 갈등이 불거졌어요. 당 회의에서 설전이 벌어진 겁니다. 우선 그림으로,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등장인물이 둘입니다. 한동훈 대표, 김민전 최고위원. 김민전 최고위원은 친윤 성향 정치인으로 꼽히죠? 요즘엔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면 각각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요. 당대표부터 시작해 최고위원들 또 돌아가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당에서 한 대표 사퇴 같은 글 쓰는 사람 고발한다는 기사 나왔어요.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가 아니 사실관계 확인 후 발언하세요. 고발 준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다 김민전 최고위원 기사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글자로 보니까 실감이 안 나실 수가 있어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고발하신다라고 하면 저한테 무수하게 많이 사퇴하라고 한 문자가 와 있습니다. 그 번호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까 같이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 게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사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기사가 났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사퇴한다고 해서 고발을 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 사실이 그 사항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금시초문이다라는 말씀. 자,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요.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당회의면은 원래 당대표나 최고위원들이 사전에 좀 차도 마시면서 네. 아, 오늘 이런 얘기 좀 논의하고 기자들 앞에서 뭐 이런 얘기 한번 하시죠라고 조율을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조율은커녕 약간 설전? 좀 심하게 보면 약간 언쟁처럼 비추고 서로 아, 왜 그런 말 하세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 말도 못해요? 기사 봤는데 왜 그럼 이렇게 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오늘 도대체? 네, 이제 저런 모습을 보여드린 것 자체는 뭐 송구스러운 일이죠. 국민들께 민생이 어렵고 또 야당 대표의 심각한 사법적 문제들이 불거져 있는 상황에서 저런 모습 보여드린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그동안에도 이제 그 최근에 저 게시판 문제를 최고위원회에서 제기한 최고위원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오늘도 저 발언 앞에 한참 이제 의견 표명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른바 단계 논란과 관련된 의견 표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다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었고요. 오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예. 그 대표 사퇴 뭐 이런 얘기까지 한 사람들은 고발한다라는 기사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사를 소개했는데 당대표 사퇴하세요. 그런 글을 쓴 거를 여당에서 고발한다는 내용을 다룬 기사가 있었다.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사가 있었다는 걸 얘기한 것이지만 예. 그것을 이제 바로잡지 않고 넘어가면은 그것이 이제 사실인 것으로 국민들께 보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어떤 당에서든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대표 사퇴하라고 요구한다고 그것을 고발한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바로 잡으려고 한 것이고 설전이라고까지 표현한 것은 저도 지금 화면 봤지만 좀
과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그러면은 생각했습니다. 약간 설전은 아니면은 약간의 약간 목소리를 높이거나 약간의 표정이 굳어지는 상황에서의 대화입니까? 그럼 어떤 표현이 좀 적합할까요, 저거는? 설전은 이제 좀 감정적이거나 뭐 예. 이런 것들인데 저기서 이제 사실관계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것이고 본인은 그냥 기사를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니까요. 저런 정도의 얘기는 바람직하진 않지만 할 수는 있고 어느 정도는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런 모습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회의가 끝난 뒤에 이른바 당계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한동훈 대표가 뭔가 작심을 좀 한 듯한 표정으로 얘기를 꺼내놉니다. 그리고 김민전 최고위원도 뭔가 또 추가적으로 본인 발언에 대한 설명을 해요. 들어보겠습니다. 익명 당원 게시판은 당이 익명으로 글을 쓰라고 열어준 공간이고 당연히 거기서는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대통령 비판한 글 누가 썼는지 밝혀라, 색출해라 라고 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고 그 자체로 황당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얘기에 오류가 있는지 가서 제가 팩트 체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그동안에 본 글들에서 얘기한 건데요. 뭐 오류가 있으면 팩트 체크해서 오류가 있는 부분은 제가 만약에 있으면 수정하고 없으면은 또 없는 대로 뭐 얘기가 진행되겠죠. 자,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요. 전 이 경쟁 정당 상황이에요. 제3자 시각으로 보셨을 때 앞서서 이제 한동훈 대표 오늘 이른바 이제 백브리핑이에요. 회의 끝난 뒤에 질문 받고 이른바 당계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당원 게시판 글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한동훈 대표 가족의 그 성과 같은 걸로 쭉 돼 있다. 검색이 된다. 밝혀라 누가 썼지 이거잖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아니 그런 비판 글 썼다고 그걸 밝히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민주주의 뭐 정당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참 한심해 보인다. 지금 한가해 보인다. 해일이 몰려오고 있는데 본인들끼리 내가 주순 조개가 네 조개냐 내 조개냐 이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거를 승부를 본다 하더라도 저 결론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패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 민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그건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이 김건희 여사의 어떤 국정농단에 이 가까운 이런 일들에 의해서 내부적인 요인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럼 사실 거기에 지금 집중돼서 토론하고 집권 여당 회의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굵직한 내용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를테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 여당의 어떤 이 권한을 바꿔내고 집행을 바꿔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민생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예. 지금 자기들끼리 자중질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한가하고요. 두 번째로는 한동훈 대표의 저런 처신이 예. 이 위기를 계속 키우는 건 아닐까? 저는 굉장히 그런 생각이 어떤 듭니다. 처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물음은 심플해요. 그냥 가족이냐 아니냐. 저게요.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예. 지금 한동훈 대표가 된 이후에 대통령의 태도에서도 느껴지고 대통령실에서도 느껴지고 여당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 태도에서도 느껴지다시피 예. 대표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의 약점을 지금 딱 낚아챈 겁니다. 그럼 이걸 뚫고 나가려면 저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했다면 했다고 하고 딱 사과하고 우리가 예. 집중할 문제는 이거다라고 해서 확 정면 돌파를 하든가. 예. 그런 지금 뭐 누구나 뭐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나 저런 비난 글들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당연히 쓸 수 있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조직적으로 동원돼가지고 의미도 없는 그런 게시판에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었다. 요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해명이 예. 저는 제대로 된 방향 같지 않고 예. 정면 돌파를 하시든가 아니면은 지금 대통령 앞에서 어찌 보면 지금 계속해서 쇄신을 얘기하다 갑자기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확실하게 대통령 밑으로 들어가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라 이 말씀 드립니다. 호준석 대변인?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 단계 논란과 나온 얘기가 아니 본인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어요. 본인은 아니고 동명이인이다. 뭐 한 8명쯤 된다. 많은 그 설명했는데
가족에 대해서는 그런 설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 그 글을 가족이 썼는지 안 썼는지 설명하면 간단한 건데 왜 설명을 안 하는가? 왜 명확한 대답을 안 하는가?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름답지 않은 모습 보여드린 것은 죄송하지만 당대표가 심각한 사법질서를 우리나라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예. 국기까지 문란하게 하고 대북송금 사건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 윤리까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인데 거짓말했다는 것이 1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은 그런 정당이 이런 것을 보고 한심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네, 저 그건 이제 이동학 전 최고위원 말씀에 대한 예. 논평이셨어요. 이제 예. 언어 도단이고요. 예. 저는 그 게시판 논란이 예. 오늘로서 저는 고비를 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 그러냐? 첫째,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표현들 그런 예. 것들이 이제 대표와 가족들이 했다라고 하시는데 예. 그 부분이 사실 국민들의 제일 의구심을 품은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건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천여 건 중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쓴 것은 그 중에서 이제 12건이 그런 모욕에 해당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은 한동훈 대표가 아니다라는 사실, 동명이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예. 나머지 이제 900여 건이 이제 가족들 명의로 돼 있는 것인데 예. 여기에는 그런 모욕이라고 볼 수 있는 표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견 표명이나 오. 기사나 사서로 옮겼거나 또는 격려성 그리거나 이런 사실이 이제 밝혀졌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제일 그 뇌관과 같았던 국민들이 가장 이건 뭐지?라고 하셨던 부분이 일단 해소가 됐다. 그러니까 가장 아주 비난성이고 약간 거친 표현이 들어간 그 부분은 한동훈 대표의 동명이인의 그 이름으로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이제 설명이 됐다. 그 본인이 쓴 게 아니다라는 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나머지 가족이 쓴 거 아니냐고 의심이 드는 그 글들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 말씀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가장 그 예민했던 또 저도 사실은 처음 봤을 때 예. 이럴 수가 있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은 사실 사실관계로는 해소가 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물론 남은 부분 그럼 그 900건을 가족들이 다 썼느냐 아니면 누군가가 뭐 대신 이렇게 명의를 해서 썼느냐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은 이제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때 이제 하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 아까 이제 나오셨던 어떤 분은 뭐 그 오늘 이재명 대표 선고 때문에 특검법 그것도 이제 영향 미칠 거다. 아까 그런 논평이 좀 예, 있었어요. 영향을 줄 수 있다. 주장을 하시던데 예. 저는 역설적으로 오늘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가 나오면서 사실 저희 당 내부에서 저희도 모르게 약간 느슨해진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오. 내부에서 이제 그런 어떤 분쟁이 격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예. 오히려 이렇게 되면서 이럴 때가 아니구나. 저는 그런 그 인식들이 이제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큰 산을 넘었고 이제 좀 정리하면서 수습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무죄가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위기의식을 느끼게 해서 뭔가 단결과 통합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분석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앞서서 이제 나왔던 두 분의 분석과 좀 달라요. 약간 이제 시각이 차이가 나타난 건데 이런 가운데 사실은 이 논란이 사실은 이렇게 뭐가 완벽하게 해소가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아직은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요. 이동학 전 최고위 앞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꺼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른바 오늘 또 나오는 게 지금 요새 또 다시 거론되는 게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예요. 김옥균 프로젝트 또 오랜만에 또 표현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 대표를 끌어내기 위한 모종의 움직임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이 단계 논란이 또 그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주말 사이에 참전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참전을 했거든요. 나경원 의원도 참전해가지고 막 발언을 쏟아냈고, 그다음에 홍준표 이 시장이야 원래 그런 얘기들을 했으니까요. 근데 조용히 하고 있었던 김은혜 의원도 발언을 또 얹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이제 발언을 얹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짓말을 하기 싫어서 자기 가족이 했다라는 말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저는 그냥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게
결국에는 여론 조작을 했다면 이게 결국 업무방해나 이런 것들이 성립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아니면 명의를 도용한 사건으로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법적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정치적 문제인데요. 대통령의 어떤 태도와 자세는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보여주셨잖아요. 한동훈 대표를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것. 오히려 추경호 원내대표를 파트너로 생각하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 긴밀히 상의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옹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동훈 대표가 계속 불편할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예. 동원됐는지 아니면 실제 자의적으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게 지금 가족 중에 한 명이 뭐 이게 다 드러났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에게 정말 사학하기가 상상을 초월한다. 그다음에 김명신 부부가 일부러 보고를 방해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예. 그리고 보수 분열의 원흉이다. 심지어 대통령을 향해서는요. 이성마비 대통령 이런 말을 막 씁니다. 굉장히 사실 거친 그렇죠. 비난이죠. 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썼고 그 실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사람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족의 명의로 이러한 글들이 쓰여져 있었다는 걸 보고 저는 이대로 친윤 쪽에서 야 위기가 터졌으니까 우리가 하던 싸움을 멈추자 이럴 것 같지 않습니다. 아. 이분들은 처음부터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거나 이런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됐었기 때문에 결국 야당 대표를 공격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실정을 덮으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보였고 실제로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상황은 저는 불이 점점 번져가고 있는, 오히려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이 백브리핑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들이 오히려 휘발유를 부은 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준석 대변인. 네. 이른바 이제 한동훈 대표와 이제 가까우신 분들, 통상 친한계 정치인, 친한계 의원 이런 표현 씁니다. 언론에서는. 그런 분들은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그 어쨌건 친윤계와 친한계 사이에 감정적인 앙금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 지금 이제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그 희망이자 뭐 기원이죠. 예. 아, 그 민주당의 네, 거의- 기원 희망으로 네, 거의 보십니까? 고사죠. 고사를 이제 계속 오. 지내시는데 저 고사가 올해 초부터 계속 이제 진해졌거든요. 예. 유난 이게 완전히 깨지고 파탄 날 것이다. 파탄이 나지 않았습니다. 깨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독대에서 한동훈 대표가 요청했던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그다음에 사과, 그리고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에 대한 쇄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대통령께서 다 수용했어요. 지금 거의 다 실천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마치 뭐 충돌해서 깨질 예.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쇄신의 예.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10개월 동안의 패턴이에요.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고요. 이런 감정적인 앙금이 한꺼번에 해소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대의를 위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참고 때로는 견디고 이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동학 최고위원님 바라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막으로 나오고 있죠.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올해 들어서 있었던 일까지 쭉 얘기하면서 이른바 총선 백서 관련해서 이거를 빨리 발간하고 뭘 답하다고 약간 갈등이 있었어요. 이 부분. 그리고 이른바 문자 1심 논란이 있었죠.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건데 이거를 뭐 답장을 안 했다. 이 부분에 대한 또 갈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원 게시판 논란. 지금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거죠. 이 연속적인 세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통점은 당대표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뭘 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 얘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요. 친한계 정치인이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좀 꺼내놓은 게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대회 때 익십이라는 것도 뭐예요? 결국 한동훈을 대표해서 낙마시키겠다. 뭐 그거였잖아요. 지금 뭐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한동훈 체제가 유지되는 한 자신에게 정치적 미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닥치고 한동훈 죽이기 뭐 이런 건데. 자, 요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요거 제가 두 분께 똑같이 한 1분 정도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의견 좀 주시면 좋겠는데 이동학 전 최고위원. 대통령이 그동안 선거도 사실 그러니까 민심의 어떤 결과였던 선거도 인정을 안 하는 그런 태도를 계속 보였잖아요. 당심과 민심을 통해서 대표가 됐는데도 한동훈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관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은 상수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리더로서 바로 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예.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한동훈 대표의 모습은 명품 옷 입고 놀이터 예. 가서 모래 하나도 안 묻히려고 하는 어린이 같은 모습이에요. 오. 놀이터 가서는 신나게 놀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래가 묻게 되는데요. 근데 그럼. 명품을 입고 있으니까 예, 무릎도 안 숙이고 고개도 안 숙이고 예. 아무것도 지금 안 하려고 그냥 자기 옷을 보호하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도요. 지금의 이 윤한 갈등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국정이 좀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예. 네, 그러한 모습들로 향해서 가려면 결국엔 자기 걸 좀 내주더라도 이게 완전히 뭐 정면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국민들께서도 기대라는 걸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말하고 지키지 않으니까요. 홍석 대변인. 네. 사실은 한동훈 대표 당대표 취임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여당 지지율이나 한동훈 대표의 대선 주자 지지율이 조금 답보 또 약간 하향이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밑밥 바닥 찍었고요. 어. 올라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마음을 여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그 성명과 기자회견 발표하시기 그 직전 예. 여기가 저는 이제 바닥이었다고 보고 지금부터 이제 올라가는 것이 남아 있다. 아. 그리고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과정에서 충돌이 있더라도 물론 과정까지 뭐 매끄러우면 더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보여드리느냐. 저는 지금까지 당정 간의 그런 모습이 결과적으로는 쇄신하고 또 변화하고 그런 모습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항상 과정은 조용합니다. 왜? 한 사람밖에 안 계시니까요. 아버지시니까요. 나머지는 다 학살하셨으니까요. 어떤 이의의 목소리도 나오지가 않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민주주의 정당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런 말들로 계속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오늘 이재명 대표 선거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저런 결과로 나온 것이 민주당의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독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빨리 개혁되고 빨리 정신 차리고 쇄신되는 방향으로 해야 전열을 정비할 텐데 오히려 몇 달이 더 가게 생겼습니다. 저런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정당의 모습이. 그렇다면 나중에 예. 민주당에서 이 돌이켜봤을 때 그때 차라리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상황 조금 전 덜컹덜컹하면서 오늘도 그런 모습이 좀 남아 있죠. 자, 이 주제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해 보고요.